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새벽입니다. 전우식입니다. 드디어 6월 1일이 됐습니다. 나흘 뒤 있을 대선은 불과 6달 전만 해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조기 대선입니다. 6개월 전 어떤 역술가도 이 조기 대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점쟁이들 전부 다 엉터리였던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임금이 될 인물로 알았던 시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그리게 하고 대통령 부인에게 통일교가 주었다는 명품 백을 전하려 한 건진법사도 이 대통령 부인 측근으로 내일 훤히 꿰뚫어 본다 하던 천공이라는 자도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선거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미래를 알았다면 윤 대통령의 출마를 막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작년 말 비상계엄이라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비상대권이 발동됐고 이를 빌미로 내란지 프레임이 씌워졌습니다. 그 길과 윤석열은 파면이 됐고 이른바 조기 대선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기 대선에서 그간의 여론조사대로 만약에 이재명이 이긴다면 이번이 5번째 정권 교체인 셈입니다. 김대중 선생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나로서는 그 어떤 정권 교체도 이번만큼 불안하고 두렵고 암울하기까지 한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레비츠키 교수가 쓴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라는 책의 한 구절을 다시 인용을 했습니다. 선출된 독재자는 심판을 포획하고 정책을 매수하거나 무력화하고 게임의 법칙을 바꾼다. 그들의 시도는 언제나 점진적이고 합법적 방식이어서 나라의 민주주의가 해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뒤늦게 깨닫는다. 저도 언젠가 이 방송에서 한번 인용을 한 적이 있는 구절입니다. 저 역시 이 선출된 독재자가 벌일 합법적인 그러나 궁극적으로 정의를 파괴하는 대중독재, 말하자면 선동된 대중의 환호를 받는 포퓰리스트들의 전체주의 국가를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아들 이동화 쓴 글을 이준석이 다시 끄집어내자 이 민주당은 활짝 놀라면서 이준석을 허위사실 공표하며 의원직 제명까지 거론하며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민심이 흔들리는 게 확연하게 눈에 띄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절대 권력자의 주변 문제가 늘 그렇듯이 이재명 아들 이동호의 문제를 민주당이 오히려 확대시켰습니다. 이준석은 달을 가리켰는데 그 손가락을 두고 시비를 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계속 확산이 됐습니다. 이준석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동호가 작년에 받은 약식명령 판결문을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불거진 것이 거의 3년에 걸쳐 상습 불법 도박을 한 범죄입니다. 그 불법 도박에 2억 3천만 원이 넘는 도박 자금이 동원됐습니다. 그 돈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누가 준 걸까요? 직업이 없는 이동훈이 말입니다. 이러니 일찍 사과를 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유시민이 이번에는 김우진 유튜브에서 한 말이 초대형 화제를 불렀습니다. 불을 낸 겁니다. 제대로 불이 붙었습니다. 다급해진 이재명 측은 이 불을 진화하느라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누가 우스갯처럼 말했습니다. 건당 100만 표가 움직였다면 전세는 이미 뒤집어졌다. 200만 표가 뒤바뀌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50만 표가 움직였다면 초박빙으로 갈 것이다. 건당 50만 표면 두 사건에 합해서 100만 표죠. 이재명이 갈 100만 표가 이쪽으로 넘어왔다면 200만 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상 최고의 투표율을 보이던 사전투표도 이틀째인 30일 오후에는 열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투표율이 싹 빠졌죠. 이재명 아들이 썼다는 젓가락 음란문서와 유시민이 벌인 설화 아닌 설화가 이 조기 대선을 상상하지 못했던 드라마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을 쉽게 끄지 못한다고 느낀 이재명은 민주당의 마지막 무기를 다시 장착했습니다. 그 마지막 무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것은 내란제 프레임을 다시 꺼내던 것입니다. 이재명은 30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내란 동조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명분은 이렇습니다. 내란 종식을 위해 책임 동조자를 다 찾아내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도대체 누가 누구더러 내란죄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까? 기존 사법부의 판단조차 능멸하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하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조희대를 특검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파기환송심에 찬성한 대법관 10명을 전원 탄핵하자는 말도 나왔습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등법원 판사들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덤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유죄 판단을 받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범죄를 사실상 사문화하도록 법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자체를 애초에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면소 판결을 받게 할 수 없으니 이재명은 원천적으로 면죄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상권분립을 해체하는 일이며 민주주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위인설법인 것을 모르는 자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태연히 그 일을 민주당은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헌법을 파괴하는 일을 하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사실 지난 5월 12일 이번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에 이재명은 중도 보수로 외인을 넓힐 목적으로 정치 보복은 없다 이렇게 강조해 왔습니다. 그것도 수차례 정치 보복이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이재명이 다급해지자 사전투표 마지막 날이자 본투표를 나흘 앞둔 30일 전례 없이 강한 의조로 비상계엄 동조자를 특검 수사하겠다며 치고 나왔습니다. 비상계엄 동조자를 특검 수사를 하면 그건 정치보복이 아닌가요? 이준석이 내지른 이동호의 음란글과 불법 도박 논란에다가 유시민이 불붙인 김문수 후보 아내 설란영 여사 비하 논란이 선거 막판에 변수로 부상을 하자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건당 50만 표만 해도 100만 표 곱하기 2에서 200만 표가 반대로 움직일 판이 되니까 이재명은 진화용으로 내란 프레임을 꺼내든 것입니다. 자, 그러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준석 후보 발언 논란과 별개로 아들이 문제의 댓글을 작성한 것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 그러나 이재명은 아들에 대해서는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고 잘못 키운 제 잘못이라면서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댓글 표현을 과장 왜곡해서 마치 성적 표현인 것처럼 조작해서 국민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여성 혐오 발언을 국민 토론회장에서 함부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졸지에 이준석이 던진 질문이 여성 혐오 발언이 되어버린 겁니다. 과연 대통령 후보 가족의 도덕성에 대한 검증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솔직히 이재명처럼 팔이 안으로 굽어 그 질문을 던진 이준석을 오히려 적반하장적인 공격을 용인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신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라며 공격하는 민주당을 향해 이준석은 오히려 따져물었습니다. 많은 국민이 이미 아들이 단 그 댓글의 실체를 알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냐. 민주당 가짜뉴스 대응단은 지난 27일 3차 TV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의 이른바 젓가락 발언을 사실 확인 없이 인용 보도를 했다며 기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어떤 처분이 나올까요? 더 놀라운 것은 전날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생성 유포해서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 경제적 이익이라는 추상적 표현을 사용하여 좀처럼 법에는 이런 추상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죠. 이런 추상적 표현을 사용하여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권력자의 무기가 될 법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아들 이동호의 문제와는 달리 유시민이 김문수 후보 아내 설란영 씨를 비하한 발언을 두고 벌어진 논란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고졸 노동자인 설 씨가 생각하기에 대학생 출신 노동자인 김문수 후보는 자신과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런 남자와 혼인을 통해 내가 좀 더 고양됐다고 느낄 수 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있어 제정신이 아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이 바로 대통령 영분이 될 수 있는 자리, 쉽게 말하면 지금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라는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유시민의 발언은 워낙 대형 화제였기에 좌우 진영을 가리지 않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큰 불이 난 겁니다. 한노총은 물론 민노총도 비판 대의를 있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간결하게 대응했습니다. 인생에서 갈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고 갈 수 없는 자리가 따로 있나. 재밌는 것은 이날 김문수는 제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쓰인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유세에 나선 것입니다. 나중에 유세 뒤에 그걸 공개를 했죠.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이날声明에서 유시민의 여성에 대한 파렴치한 은행을 규탄하고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내일 방송에서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자 유시민은 이날 유튜브에서 표현이 거칠었던 것은 제 잘못이라면서 묘한 변명 아닌 변명을 내놨습니다. 좀 더 점잖고 정확한 표현을 썼더라면 비난을 그렇게 많이 받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이 다시 꺼내던 내란죄라는 프레임은 어쩐지 으스스한 느낌마저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30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한 말은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누군가가 동조했다고 생각한다. 계엄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정부에도 엄청나게 숨어있다. 이 계엄을 획책하고도 숨어있는 자들을 확실히 처벌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그간 대선 운동 과정에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수차례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정치 보복은 없다, 안심하라, 이런 취지의 말을 계속 반복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내란 수사의 여지를 열어놨습니다. 그런 이재명이 이날 처벌 대상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집권 시에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대대적인 특검 수사를 예고한 것입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고도 이런 말도 했습니다. 슬쩍 구치소에서 나오긴 했지만 다시 보내야지.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도대체 이재명이 내란 종사자라고 지칭한 자는 누구일까요? 이재명이 모 방송 유튜브에 출연해서 내란 중식이 어디까지인가 라는 질문을 받고 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주요 임무 종사작업은 다 골라내야 한다. 실제 책임 있는 자들이 아직 정부 강요, 주요 국가기관에 많이 숨어 있다. 확실히 처벌되도록 해야 한다. 이재명은 뒤이어서 강요들 중에 윤석열이 협조를 요청하고 협조한 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 걸 다 찾아내서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특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명백한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은 모두 내란에 부역한 자가 될 판입니다. 당시 한덕수 총리,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 10명과 조태현 국가정보원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김용현 외에 기소가 된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이 국민의힘 정치인까지 물고 들어간 것입니다. 이재명의 말이 이렇습니다. 정치인도 책임이 있으면 해야 한다. 윤석열이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행동으로 무엇을 했느냐. 저는 국민의힘이 거기에 누군가 동조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12월 4일 새벽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를 특검 수사 대상으로 거론한 듯한 말을 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주요 의원들은 거의 다 당사에 모였죠. 계엄한 날 밤에 국회의원은 국회로 본회의장으로 가야지 왜 밖으로 자꾸 나오라고 하나. 통화 내역도 조사하고 쿠데타를 막아야 할 사람들이 쿠데타를 도와서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면 이건 엄중하게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 말하자면 계엄 해제에 찬성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모두 내란에 동조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투표를 할 때 국민의힘 누군가가 참석을 해서 반대 의견을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민주당은 이미 내란 외환 특검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해서 본회의 상정만 남겨놓았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내란 특검법 그리고 외환 특검법. 다들 아시겠지만 내란죄 형벌은 엄청납니다.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자,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이 집권하면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특검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국민의힘과 정부 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을 처벌하겠다고 아주 공개적으로 언급을 한 것은 집권 즉시 특검을 가동해서 국민의힘 인사들과 한덕수 등 윤석열 정부 마지막 강요들을 본격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 역시 노동부 장관으로 문재인 정부 강요였습니다. 물론 마지막 국무회의에 김문수 후보는 미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입니다. 내란의 수괴는,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최근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등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이들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추경호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1분 안팎 정도 통화를 한 것을 확인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나경원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당시 윤석열과 계엄 선포 직후 통화한 인사들은 하나같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미리 얘기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과 이들의 통화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불참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12월 4일 새벽에 있었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8명만 참석을 했습니다. 나머지 의원은 주로 국회 밖 국민의힘 당사에 모여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추경호 등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려고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소집한 것으로 의심하고 특검을 통해 규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를 두고 당장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정치보복은 자기들이 했다. 윤석열이라는 분께 제가 3년 넘게 당했다. 자기들은 진짜 정치보복을 하면서 법대로 했다고 하고 우리가 법대로 하면 정치보복이라고 한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과연 이 나라 언론과 검찰 같은 수사기관들 그리고 대법관들을 비롯한 수많은 판사들 무엇보다 연관된 무수한 시민들이 모두 윤석열 정부가 정치 탄압으로 이재명의 수많은 범죄 의혹을 조작하는데 동조를 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재명 수사가 모두 다 정치 보복이었다는 얘기입니까? 이재명의 말이 이렇습니다. 결국 이재명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했던 정치보복 걱정 붙들어매라고 한 말은 솔직히 빈말이었습니다. 아니, 계엄관리 수사는 정치보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한 발 떠나가 내란 혐의는 물론 외환죄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재명이 29일 뉴스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내란죄 외에 군사반란 외환죄가 더 큰 중범죄다. 이건 사형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사형밖에 없습니다. 공포 정치의 서막이 그래서 오르는 것만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다수결을 민주주의의 실천 논리로 삼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은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전제와 함께 모든 사람들은 선량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런 전제는 악의를 지닌 소수의 엘리트, 말하자면 소수의 악당에게는 언제든 대중을 수능으로 몰고 갈 명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 신의 존재를 믿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